맥스 풀링층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레이어스 닷파이 안에 요 풀링 클래스예요. 드디어 이 레이어스 닷파이의 그 마지막 클래스까지 이제 왔어요. 인서스 만들 때 필요한 인수가 풀링 하이트, 풀링 위드스, 그러니까 풀링 필터의 세로 해상도와 가로 해상도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라이드와 패딩 이 필요할 거고, 순전파를 이제 하려면 요 x가 이제 그 맥스 풀링층에 그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순전파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요 맥스 풀링층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넣어줘야 될 거예요. 요게 이 맥스 풀링층의 그 순전파 코드예요. 맥스 풀링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 풀링 필터가 이렇게 그 움직일 때마다 그 각 채널별로 그 서브 매트릭스에서 그 최대값들을 이제 각각 뽑아내죠.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역시 그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이제 속도 문제 때문에 임투코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구현은 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요. 더 복잡한데, 이제 보시면 이 5가지 스텝을 거쳐요. 이 맥스 풀링층에 그 들어온 데이터에다가 먼저 그 임투코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그 4가지 예제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케이스로 이제 생각을 해 볼게요. 데이터의 개수 2개, 채널 2개, 데이터의 해상도 3x3, 풀링 필터 해상도 2x2, 그리고 풀링 필터는 이제 그 개수가 의미가 없죠. 풀링 필터는 이게 규격만 있고 안에 이제 내용물이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 이런 그 예로 이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 맥스 풀링층에 들어온 데이터예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이 데이터에다 이제 임투코를 이제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투코를 이제 취하면 이제 풀링 필터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이게 3차원 큐브인데 요게 이제 윗면이고 요게 이 아랫면이 이제 되는 거예요. 플래튼을 해서 첫 번째 행에 써주고, 그 다음에 풀링 필터가 옆으로 한 칸 움직일 거예요. 플래튼을 해서 그 다음 행에 써주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플래튼을 해서 그 밑에다 써주고, 또 필터가 움직일 거예요. 플래튼을 해서 그 다음에 행에 써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임투코 작업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똑같이 필터가 이제 요 자리부터 오겠죠. 그래서 플래튼을 해서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임투코를 적용한 거에 그 바로 밑에서부터 이제 이어가죠. 5번째 행 여기다 이제 써주고, 필터가 이제 옆으로 움직이겠죠. 이걸 플래튼을 해서 그 밑에다 써주고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플래튼을 해서 그 다음 행에 써주고, 또 필터가 옆으로 움직일 텐데 플래튼을 해서 이제 맨 마지막 행에 이제 써줘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임투코를 이제 적용을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열이 이 풀링 하이트 곱하기 풀링 위드스가 되도록 이제 그 행렬을 리쉐입을 해줘요. 요 예에서는 지금 풀링 필터의 해상도가 이제 2x2니까 풀링 하이트 곱하기 풀링 위드스 하면 이제 2 곱하기 2에서 이제 4잖아요. 그래서 요 행렬을 이제 리쉐입을 해주는데, 어떤 행렬로 리쉐입을 하냐면은 열의 개수가 4인 행렬로 이제 그 리쉐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리쉐입은 그냥 순차적으로 써주면 되죠. 요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순차적으로 쓴 다음에 이게 다 차면 이제 그 줄넘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그 다음 줄에다 이제 써줘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 다음 줄에 써주고, 또 그 다음 줄에 써줘요. 뭐 이 다음에도 이제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 행에 대해서 최대값을 이제 취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최대값, 두 번째 행의 최대값, 세 번째 행의 최대값, 네 번째 행의 최대값, 이걸 각각을 이제 다 각 행에 대해서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과정이 사실 합성곱할 때는 요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지금 보면 코를 이렇게 요 예선은 지금 절반으로 뚝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유쉐입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이 과정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 합성곱하고 맥스풀링의 중요한 차이가, 이 합성곱은 채널의 이제 통합 과정이 있잖아요. 각 채널별로 이제 필터랑 이제 서브 매트릭스랑 각 내적을 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데, 이 맥스풀링은 이 필터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채널별로 각 서브 매트릭스에서 이제 최대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게 끝이죠. 그 다음에 뭐 더한다든지 거기서 뭐 다시 또 뭐 최대값을 뽑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채널의 이제 통합 과정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빨간색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파란색은 여기서 오고, 녹색은 여기서 오고, 핑크색은 여기서 오죠. 그래서 합성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을 통합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옆으로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걸 통째로 이제 연산을 해요. 근데 이 맥스풀링은 채널별로 따로따로 하잖아요. 이게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지금 따로따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을 그냥 쫙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열이 이제 요 풀링 하이트 곱하기 풀링 위드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 곱하기 2가 되도록 행렬을 리쉐입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채널별로 따로따로 각 행에다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행에다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결국에는 요 빨간색,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의 최대값이니까, 요거의 최대값은 곧 요 빨간색 서브 매트릭스의 최대값이고, 그리고 요 파란색, 요거는 요 두 번째 행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건데, 이건 곧 요 파란색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 선택하는 거고,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녹색은 요 녹색 행에서 최대값 뽑아내는 건데, 이거는 이 녹색 박스에서 이제 최대값 뽑아내는 거고, 핑크색은 요 핑크색 행에서 뽑아내는 건데, 그건 곧 요 핑크색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별로 다 따로따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맥스풀링층의 이제 출력 포맷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맥스풀링층의 이제 출력 포맷은 4차원 텐서잖아요. 그래서 4차원 텐서로 바꿔주는데, 이것도 이게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이렇게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드스 바이 채널로 이제 일단 리쉐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맥스풀링층에서 출력 포맷은 요게 아니라 넘버 바이, 채널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드스잖아요. 그러니까 요 채널을 이 넘버 앞으로 당겨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채널이 이제 원래 3이니까 이 3축이니까 이 0축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0312를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채널이 이제 앞으로 와서 요거는 결국 넘버 바이, 채널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드스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 합성곱층에서 한 거랑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필터 넘버였는데,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이제 내용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합성곱에서 하는 것랑 이유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넘버 바이, 채널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드스로 해버리면 이게 안 맞아요. 실제 이게 값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요 얘는 지금 2x2x 2x2 다 2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넘버 바이, 채널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뭐 아웃풋 리드스로 이제 뭐 했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다 2니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 맞춰 보면 요 빨간색, 요건 맞아요. 요건 맞는데 지금 파란색 M1211이거든요. 1211. 요건데 요거는 지금 원래는 이 맥스풀링 정의에 의하면 이 녹색 자리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파란색이 왔죠. 그리고 이 녹색 요것도 보면 지금 이게 요거죠. 요거는 지금 어디서 와야 되냐면 요 밑에 있는 서브 매트릭스에서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핑크색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리쉐입 하는 거니까 그냥 차곡차곡 그냥 차고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왔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위드스 바이 채널로 리쉐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0.3mm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게 되거든요. 실제 보면 이게 트랜스포즈 0.3mm를 실제 해보면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1112 일로 가고 요게 1212 일로 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풀링이잖아요. 이 빨간색 박스에서 최대값 뽑아내고, 녹색 박스에서 최대값 뽑아내고, 파란색 박스에서 최대값 뽑아내고, 핑크색 박스에서 이제 최대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스 풀링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 그 채널별로 그 서브 매트릭스 최대값을 뽑아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려면 이제 속도 문제 때문에 이제 인투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뺑 돌아가요. 그래서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랑 비교를 해보면 맨 처음에 이 데이터 X 있잖아요. 데이터 X에 대해서 이 임투코를 먼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임투코를 작용을 하죠. 지금 이렇게 임투코를 그 흘러 들어온 데이터, 그 맥스 풀링층이 들어온 데이터에다가 임투코를 이제 적용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쉐입을 하잖아요. 리쉐입을 하는데 열의 개수가 이제 그 풀링 필터에 이제 세로 해상도하고 가로 해상도를 이제 곱한 거로 이제 그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이제 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각 행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 각 행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은 여기 보면 이제 넘파이 맥스를 해주죠. 엑시스 1 행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넘파이 맥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 바로 위에 보면 넘파이 아그 맥스도 이제 해주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순전파 할 때는 그 필요하지가 않은데 이 밑에 이제 역전파 할 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리쉐입을 해주죠. 넘버 바이 이렇게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위드스 바이 채널로 이제 리쉐입을 해주고 이걸로 이제 리쉐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0.3mm를 이제 해줘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그 과정들을 그냥 그대로 코드로 그냥 번역을 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맥스 풀링층의 이제 그 순전파 코드를 봤어요. 이제 수학적으로 간단하지만 이 속도 때문에 그 임투코를 이제 사용해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친다라는 거예요. 맥스 풀링층 역전파 볼게요. 먼저 이 간단한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입력 변수는 이렇게 그 2x2 행렬이고 이 스칼라 값을 출력을 하는데 이제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 입력되는 그 행렬의 그 항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이제 그 출력을 이제 해주는 함수예요.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쉐입은 그 미분하는 그 변수하고 쉐입이 동일하겠죠. 지금 그 입력 변수가 이제 2x2 행렬이니까 요 그 그레디언트도 역시 이제 2x2 이제 행렬이 이제 될 거예요. 편의상 그 요 항들 4개 중에서 요 x11 값이 이제 제일 크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함수 값은 이제 제일 큰 값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 x11이 이제 그 함수 값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2x2 행렬이 이제 그레디언트 쉐입이 되는데 요 자리에는 이제 뭘 써주냐면은 그 함수 값, 지금 현재는 그 x11이 제일 크니까 함수 값이 x11이잖아요. x11을 요 자리가 지금 x11이죠. 그 변수 x11으로 편미분한 게 요 자리에 들어와요. 근데 x11을 x11으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요 자리에는 뭐가 오냐면 요게 이제 그 변수에서는 요 x12잖아요. 이 함수값 x11을 x12로 편미분한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편미분은 그 다른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그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x11을 x12로 편미분을 하면 0이 나와요. 그리고 요 자리에는 지금 변수가 이제 x21 이제 해당이 될 텐데 함수값 x11을 x21으로 편미분한 값이 나와요. 역시 0이죠. 요 자리에는 이제 변수가 이제 x22에 해당이 될 텐데 함수값 x11을 x22로 편미분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 항들 중에서 이 그 원원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크다 이르면 그러면 그 함수 값은 이 원원 자리에 있는 항을 이제 뽑아내는 거고 그레디언트는 이 원원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제 그 행렬이 이제 되는 거죠.
x12가 이제 제일 컸다. 그래도 이제 마찬가지. x12가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컸다. x12가 이제 제일 컸다. 이러면 요 자리에는 그 뭐가 오냐면 이게 변수에서는 x11 자리니까 이 함수값 x12를 x11으로 편미분 한 거. 그러니까 0이죠. 그리고 요 자리에는 함수값 x12를 x12로 편미분 한 거. 그러니까 1이고 요 자리에는 그 함수값 x12를 x21으로 편미분 한 거니까 0이고 요 자리에는 함수값 x12를 x22로 편미분한 값이 나와서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x12가 이 중에서 제일 컸다 이러면 그 자리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 2x2 행렬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항들 중에서 최대값을 뽑아내는 함수의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2x2 행렬인데 그 최대값 지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제 그 행렬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요 함수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올 텐데 지금 요 함수는 이 출력 값이 이제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쉐입이 동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미분이 흘러 들어와요. 그게 이제 역전파를 하면 이제 밑으로 또 미분을 흘려 보낼 텐데 요 입력되는 게 이제 2x2 행렬이니까 역시 이제 쉐입이 동일해서 이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도 2x2 행렬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미분이 흘러 들어와서 2x2 행렬을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보낼 텐데, 그러면 이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이 뭐냐? 역시 요 원원 자리가 이제 최대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그 1빵빵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흘러 들어온 그 스칼라 미분하고 요 행렬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스칼라 미분이 이제 각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은 곱하나 마나 이제 0이고 1은 곱하면은 그냥 그대로죠. 흘러 들어온 미분을 다시 말해서 요 자리에다가 써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 x12가 이제 그 최대값이다.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 이제 x12다. 그럴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가 이 원투 자리가 이제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칼라 미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역시 행렬 곱하기 스칼라 하면 그 스칼라를 이 안에다 각각 다 써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스칼라는 이제 0은 곱하면 0일 거고 1은 곱하면 그대로 결국에는 이 흘러 들어온 스칼라 미분을 이 원투 자리에다 써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0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요 함수의 역전파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스칼라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면 이 최대값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다가 그 흘러 들어온 스칼라 미분을 채워 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 놓은 그 행렬을 갖다가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맥스 풀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뭐 필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채널별로 필터가 움직이면서 그 필터 안에 있는 그 서브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 최대값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요 함수예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이 맥스 풀링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윈도우가 이제 움직일 때 겹치지 않으면 그냥 그 각각 다 따로따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에다가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을 그냥 각각 다 따로따로 채워 넣어주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제 그 윈도우가 겹칠 경우는 이 맥스 풀링을 할 때 그 픽셀이 이게 중복돼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제 합성곱 그 층처럼 이제 역전파를 할 때 요 그 카피의 역전파는 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 리피트의 역전파는 썸이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 맥스 풀링층의 역전파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요 예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개수는 2개고 해상도 이제 3x3예요. 그리고 그 맥스 풀링의 그 해상도가 이제 2x2고 이제 스트라이드가 이제 그 1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 경우는 이제 윈도우가 이제 이렇게 겹칠 거 아니에요. 윈도우가 이제 겹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맥스 풀링을 할 때 이 필터가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차원 큐브죠. 이게 윗면이고 이게 아랫면이고 거기서 그걸 그대로 쓴 게 지금 요건데 지금 여기 빨간색 그 글자는 뭐냐면
이게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최대값이 x11이고 요 박스 안에서 최대값이 x1222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한 칸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거죠. 그래서 한 칸 움직이고 나면 요 첫 번째 박스에서 최대값이 요거고 두 번째 박스에서 최대값이 이제 요거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게 맥스 풀링은 이게 그 채널별로 이제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괜히 이렇게 박스 두 개 동시에 뭐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만 그릴게요, 박스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하면 이제 그 최대값이 뭐냐면 이제 이게 맥스 풀링을 한 게 결국에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 보지 말고 요거 볼게요.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x11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박스 안에서는 요게 최대값이고, 그리고 윈도우가 이렇게 한 칸 오른쪽으로 갈 텐데, 맥스 풀링한 값이 x1113가 났다는 얘기는 요게 파란색 박스 안에서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윈도우가 밑으로 내려갈 텐데, x1131이 이제 맥스 풀링 값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게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윈도우가 또 움직일 텐데, x1133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분홍색 박스 안에서는 요게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 풀링을 이제 하는데 지금 윈도우가 이제 지금 겹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최대값이 일어나는 그 지점들을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모서리고 이게 중복되지는 않죠. 그 카피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미분이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흘러들어온 미분의 쉐입은 이 맥스 풀링층의 출력 그 포맷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x2x2x2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있잖아요. 그 2x2 행렬을 집어넣고 이제 거기서 이제 최대값을 뽑아내는 그 함수에 이제 역전파를 받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최대값에 일어나는 지점에다가 지금 이게 코너에서 일어났잖아요. 앞에서 왼쪽 위에서 먼저 일어났죠. 이게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오른쪽 위에서 일어났고, 요거는 왼쪽 아래에서 일어났고, 요거는 오른쪽 아래에서 최대가 그 지점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 코너에다 다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이 일어나지를 않았고, 이제 요 오른쪽 예를 볼게요. 이제 윈도우가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어차피 그 채널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금 윈도우를 그냥 따로따로 지금 그리는 거예요. x1222 요거는 요 빨간색 박스 안에서 최대값이 요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윈도우가 움직일 텐데 x1222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게 역시 또 파란색 박스 안에서도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픽셀은 이 맥스 풀링을 거치면 이 중복이 발생을 해요. 카피가 발생한다.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역시 또 x12니까 여기서 최대가 발생을 하고, 녹색도 마찬가지고 윈도우가 움직일 텐데 역시 또 x1222예요. 그러니까 분홍색 박스 안에서도 요게 이제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윈도우 다 이 정중앙에 있는 픽셀이 이제 최대값이어서 네 번의 카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빨간색 윈도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였잖아요. 오른쪽 아래 써져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 파란색 윈도우에서 왼쪽 아래 자리였잖아요. 여기다가 써줘요. 왼쪽 아래다가.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 그 위자리였죠. 요 자리에다 써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요 자리였죠. 각각의 그 최대가 일어난 지점에 써준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맥스 풀링을 하면서 이 픽셀이 그 네 번의 카피가 일어났잖아요. 카피의 역전파는 썸이에요.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 더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0으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거를 보죠. 윈도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투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최대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 윈도우가 한 칸 움직이는데 투원투쓰리니까 여기서 최대가 발생을 해요. 아직까지는 카피가 발생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윈도우를 보면 투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최대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윈도우하고 녹색 윈도우하고 그 최대값 픽셀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카피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2, 1, 2, 3. 여기 역시 이 파란색 윈도우하고 핑크색 윈도우하고 그 최대 그 픽셀 위치가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요 그 2, 1 자리하고 2, 3 자리가 각각 그 카피가 각 2번씩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분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요게 지금 첫 번째 윈도우에서 지금 왼쪽 아래 자리였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 그 파란색 윈도우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 자리였죠. 그리고 요거는 그 녹색 윈도우에서 그 왼쪽 위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요거는 그 핑크색 윈도우에서 그 오른쪽 위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이 이게 리피트가 이제 2번씩 일어났는데 그 리피트의 역전파는 썸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2, 2, 1, 2. 그러니까 요 빨간색 박스 안에서 최대 값을 가지는 픽셀이 요 자리예요. 그리고 윈도우가 움직이는데 2, 2, 1, 2. 똑같은 거죠. 요 2, 2, 1, 2. 요게 이 빨간색 윈도우하고 파란색 윈도우에서 다 이제 그 최대 그 픽셀 값이어서 이렇게 그 중복이 이제 일어났어요. 다음에 윈도우 L로 내려가면 2, 2, 3, 2. 그러니까 녹색 윈도우 안에서는 X22, 32가 이제 최대 값 픽셀이고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나면 역시 X22, 32. 요게 지금 녹색 윈도우와 핑크색 윈도우 안에 동시에 최대 픽셀 값이 돼서 이렇게 카피가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이 1, 2 자리하고 3, 2 자리가 각각 이 카피가 이제 2번씩 일어났어요.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최대가 발생하는 지점이 그 빨간색 윈도우의 오른쪽 위자리였고, 요거는 어디 들어가냐면 그 파란색 윈도우에서는 최대가 발생하는 지점이 왼쪽 위자리, 그리고 녹색 윈도우에서는 최대가 발생하는 지점이 오른쪽 아래자리, 그리고 핑크색 윈도우에서는 최대가 발생하는 지점이 왼쪽 아래자리에서 각각 집어넣은 다음에 지금 이 두 개가 자리가 이제 그 카피가 일어났고 이 밑에 것도 그 카피가 일어났잖아요. 카피의 역전파는 썸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고 나머지를 다 0으로 이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맥스 플링칭의 역전파를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합성 곱칭의 역전파보다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이제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 맥스 플링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그 윈도우가 겹치지 않게 해요. 보통은 윈도우가 겹치지 않아서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드문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그 이제 윈도우가 겹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알렉스 넷이라는 그 유명한 그 CNN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제 그 알렉스 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풀링 필터 해상도가 3x3고 스트라이드가 2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가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역전파를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맥스 풀링층의 역전파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방금 전에 이 맥스 풀링층의 역전파를 수학적으로 구해봤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맥스 풀링층의 역전파를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할 때는 이 방금 전에 한 그 수학적인 그 작업들을 이제 코드로 바꿔놓는 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 거고, 이 순전파 경우처럼 이 그 속도 문제 때문에 임투코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맥스 풀링층의 이제 순전파는 이제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임투코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요 5개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그 적용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역전파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역전파를 구하고, 이제 순서는 이제 거꾸로 이제 적용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요 밑에 있는 그 라인인데, 요 프로세스를 그대로 코드로 바꿔 놓은 게 그게 이제 요거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보죠. 그 맥스 풀링층 그 순전파 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프로세스가 요거예요. 트랜스포즈 0312. 요거죠. 요 4차원 텐서를 요 4차원 그 텐서로 이제 그 원소들을 이제 그 재배열을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포즈 0312는 이게
그 재배열이기 때문에 역전파가 그 역재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0312라는 게 그 맨 마지막 축을 이제 앞에서 두 번째로 이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이제 역전파는 이제 역재배열인 이 앞에서 두 번째 축을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게 이제 그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요 예를 봤잖아요.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에 대해서 그 수학적으로 요 그 역전파를 이제 구해서 이제 밑으로 흘려 보내는 미분 요거를 이제 구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요 예에 대해서 요 그 5개의 프로세스를 차례대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요게 나오는지를 이제 그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 하는 게 이제 트랜스포즈 이제 0, 2, 3, 2, 1이에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이 16개의 항들을 이제 그 재배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순전파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하는 게 요거예요. 넘버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위드스 바이 채널로 이제 그 리쉐입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 벡터를 요 4차원 텐서로 이제 그 리쉐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재배열하는 거라서 이제 역전파는 이 역재배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흘러들어온 미분, 여기 이제 지금 요 쉐입이 딱 요거 형태일 텐데 이 4차원 텐서를 벡터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코드상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뒤에 닷 플래튼 요것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차원 텐서로 리쉐입 하는 거의 역전파는 이제 그 플래튼이 되는 거예요. 요 예에서는 요 흘러들어온 미분 여기에 대해서 플래튼을 해서 이렇게 그 벡터로 이제 써주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순전파에서 요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그 각 행에 대해서 이제 그 최대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본 예선 이제 요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뭐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세 번째 행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여기다 써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요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2x2 행렬이 이제 들어올 때 거기서 이제 최대값을 뽑아내는 함수, 그거 이제 역전파 문제랑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그냥 그 2x2 행렬이 들어온 게 여기 그냥 4차원 벡터로 들어온 거로 이제 대체된 거에 이제 불과해요. 이제 그 아까 이제 본 예에서는 그 이제 역전파가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 흘러들어온 미분을 이 2x2 행렬에서 이제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에다 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제 그 채워 넣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게 예를 들어서 뭐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큰 게 맨 앞에 거여서 이제 요걸 이제 뽑아낸 게 요거였다 이러면 이제 미분이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미분을 요 맨 앞자리에다 써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 자리 요 네 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네 번째였다 이러면 요걸 뽑아낸 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미분을 여기다 써주고 나머지는 세 개는 다 0으로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도 다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이제 역전파는 이렇게 영행렬을 만든 다음에 지금 미분이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 플래튼을 거쳐서 지금 벡터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 벡터 형태의 그 미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그 제로 행렬에 이제 각 행에다 채워 넣는데 어느 자리에다 채워 넣냐면 이 순전파 할 때 지금 최대가 그 일어났던 그 지점에다 이제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 순전파 이제 코드를 보면 그냥 그 넘파이 맥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넘파이 아그맥스도 있었거든요. 그 넘파이 아그맥스가 사실 순전파 할 때는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순전파 할 때 이 넘파이 맥스를 하면서 이 넘파이 아그맥스도 이제 구해서 기록을 해놔야 이 역전파 할 때 이렇게 플래튼에서 흘러 들어온 그 벡터 형태의 미분을 그 제로 행렬에다가 어느 위치에다 이제 채워 넣는지를 이제 알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분이 지금 이렇게 벡터 형태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그 제로 행렬에다가 이렇게 그 채워 넣는데 그 채워 넣는 지점이 뭐 어디냐? 그 순전파 할 때 그 최대가 일어났던 그 지점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예제에서는 그 최대가 일어난 지점을
여기 차례차례 채워 넣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로 행렬이 그 영역열 만들 때 지금 그 열의 개수는 풀링 하이트 곱하기 풀링 그 위드스예요. 지금 여기서 본 거니까 지금 요거니까 뭐 열의 개수는 이제 풀링 하이트 곱하기 이제 풀링 위드스가 이제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행의 개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미분의 픽셀 수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흘러 들어온 미분의 그 픽셀 개수를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행의 개수는 지금 요 행의 개수랑 동일하잖아요. 지금 요거는 지금 출력 그 값들 픽셀들인데, 지금 흘러 들어온 그 미분도 사실은 그 출력 값이랑 포맷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들의 개수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의 픽셀 수가 정확히 요거예요. 정확히 요거라서 지금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행의 길이는 이제 그 흘러 들어온 미분의 이제 그 픽셀 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순전파에서 이제 그 두 번째 해당하는 게 이제 그 행렬로 리쉐입을 하는데 그 열의 개수가 지금 풀링 하이트 곱하기 이제 풀링 위드스예요. 여기서 지금 요 작업이거든요. 요 행렬을 요 행렬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열의 개수가 이제 풀링 하이트 곱하기 이제 풀링 위드스가 이제 되는 거죠. 역시 이제 재배열이니까 이제 역전파는 이제 역재배열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요 쉐입을 이제 알면 되는데, 지금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그 행의 개수가 넘버 곱하기 아웃풋 하이트 곱하기 아웃풋 위드스인 걸로 이제 원래 형태로 이제 보내라는 건데, 이게 행 개수가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요 행의 개수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로 보내는 작업이 실제로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이 맥스 풀링층은 이 합성 곱층과 다르게 이게 그 채널별로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행에 대해서 최대값을 하면은 그냥 그 채널을 이제 통합해서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채널별로 이제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널별로 쪼개서 각 행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결국엔 채널별로 따로따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행의 개수가 늘어나요. 이제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이게 채널별로 쪼개는 거니까 요 행의 개수에다가 그 채널의 개수 이제 C를 이제 곱해 줄 만큼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 행의 개수가 뭐 지금 요거랑 똑같잖아요. 요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출력 그 값에 이제 그 픽셀 수란 말이에요. 출력도 뭐 똑같은 게 결국에 흘러 들어온 미분의 픽셀 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출력 그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 넘버 바이, 채널 바이, 아웃풋 하이트 바이, 아웃풋 리듀스죠. 흘러 들어온 미분도 똑같은 쉐입이에요. 그러면 그 픽셀 수는 그 4개의 숫자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행의 개수는 사실은 뭐냐면 넘버 곱하기 채널 곱하기 아웃풋 하이트 곱하기 아웃풋 위드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행의 개수를 채널 배합한 게 요거니까 일로 보내려면 그 채널 C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의 개수는 넘버 곱하기 채널은 C는 이제 소거되고 아웃풋 하이트 곱하기 이제 아웃풋 리드스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채널별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맥스풀링층 순전파에서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인투코를 적용을 하는 거니까, 뭐 그의 역전파는 그냥 바이 데피니션이에요. 콜투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콜투임을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랑 요 프로세스를 거친 거랑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보시면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해주는 작업이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이 D 아웃이에요. D 아웃.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트랜스포즈 0, 2, 3, 2를 해줘라 라는 거잖아요. 트랜스포즈 0, 2, 3, 2를 해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여전히 이제 D 아웃이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전히 이제 D 아웃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요 플래튼이잖아요. 플래튼. 그래서 이제 벡터로 만들어 주는 거죠. D 아웃에다가 이제 플래튼을 이렇게 해줬어요.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제로 행렬에다가 이제 채로 넣는데, 이제 제로 행렬을 일단 만들죠. 제로 행렬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제로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넘파이 제로스를 써서 제로 행렬을 만드는데,
여기 행의 개수가 d out 닷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d out 지금 흘러 들어온 미분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닷 사이즈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쉐입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전체적인 이게 그 쉐입이 나와서 이게 튜플 형태로 나오는데 이 닷 사이즈를 하면은 이 항들의 개수가 나와요. 예를 들면 2x2 행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닷 사이즈를 하면 4가 나오고요. 뭐 2x2x2x2 같은 4차원 텐서 같은 경우에는 닷 사이즈를 하면은 항의 개수가 이제 16개잖아요. 그러니까 16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 d 아웃에다가 닷 사이즈를 하면은 그 항들의 개수, 다시 말해서 픽셀 수가 나온 거예요. 총 픽셀 수, 미분의 픽셀 수 바이 이제 열의 개수는 요 풀 사이즈라고 나오는데 위에 나오죠? 풀 사이즈가 뭔지? 풀 사이즈가 여기 나와요. 풀링 하이트 곱하기 풀링 위드스라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제로 행렬을 일단 만들고, 제로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흘러 들어온 미분 d 아웃을 이제 플래튼해서 얻어진 벡터를 이제 채워 넣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행자리잖아요. 행자리인데 이 아그맥스 사이즈, 아그맥스가 지금 우리가 순전파 할 때 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가 일어나는 그 지점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거에 이제 그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아그맥스 사이즈는 결국 요 행렬의 이제 그 행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넘파이 A 레인지에다 이제 요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요거는 0, 1, 2, 3, 4 해가지고 아그맥스 사이즈 빼기 이제 1까지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dmax라는 제로 행렬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 원소를 그 흘러들어온 미분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행을 나타내는 건데 행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취하고 열은 그 아그맥스 자리에다가 그 취하겠다는 얘기죠. 아그맥스가 이제 순전파 할 때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요 예로 치면은 뭐 이거죠. 0, 3, 1, 2, 2, 1, 3, 0 뭐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dmax 제로 행렬에다가 요 그 흘러 들어온 미분 요걸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제 요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이제 페어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조합을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서는 0일 거고 여기서는 이제 0일 거예요. 그래서 0,0자리 요거죠. 0,0자리에다가 D아웃 플래튼한 거 요거를 집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요. 1일 거예요. 1.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는 뭐 3일 거예요. 그러니까 1,3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요 D아웃 플래튼한 거 이제 그 다음 거를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요거는 이제 2가 될 거고 앞에 거는 그 뒤에 거는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2,1자리에다가 요 D아웃 플래튼한 거 요거를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얻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죠. 리쉐입 넘버 곱하기 아웃풋 하이트 곱하기 아웃풋 위드스 바이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이제 행의 개수가 요거 이제 행렬로 이제 리쉐입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리쉐입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두 번 했어요. 결국 이제 요걸 보면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요 dmax는 지금 요 앞에 있는 거죠. 이 dmax의 쉐입의 0번째. 지금 현재 요 dmax의 이제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0번째면 결국에 dout의 쉐입의 0번째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넘버죠. 넘버가 될 거예요. 넘버. 그 다음에 요거는 요 dmax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에서 이제 쉐입의 첫 번째니까 이제 요 dout의 이제 첫 번째면 그 채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 dout 트랜스포즈를 이미 했잖아요. 0, 2, 3, 2를. 그래서 이 채널이 지금 보시면 이 맨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아웃풋 하이트가 이제 앞으로 땡겨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풋 하이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제 이게 땡겨 왔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맨 마지막에 있던 이 아웃풋 위드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임투 콜에 이제 역전파인 콜투임을 적용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구했어요. 그냥 이 과정을 그대로 코드로 이제 바꿔 놓은 거예요. 드디어 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 딥러닝의 이제 진 보스인 요 레이어스 답 파일을 이제 끝까지 다 이제 마쳤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일반 기말고사 6번, 7번 문제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이 6번, 7번 문제는 전 시간에 이제 풀었던 이 5번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5번 문제에서 이제 사용했던 요 4차원 텐서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요. 제가 미리 입력을 이제 해놨어요. 이 5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맥스 풀링을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해보라는 거였죠. 뭐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 맥스 풀링의 그 순전파를 이제 이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할 때는 그 수학적으로 했던 그 과정들을 이제 코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속도 문제 때문에 그 인투코를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6번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요 데이터를 이제 그 맥스 풀링 층에 넣었을 때 이 그 맥스 풀링 층 그 순전파 코드를 이제 한 줄 한 줄 이제 쫓아가면서 중간 그 과정 결과들을 직접 손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X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인풋코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행렬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 4차원 요 데이터를 그 행렬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투콜 함수도 제가 미리 복사해서 이제 붙여놨어요. 풀링 필터 해상도는 2x2죠.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여러 번 해봤던 거죠. 필터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위치할 거예요. 원래 이게 3차원 큐브죠. 윗면, 아랫면. 요거를 이제 플래튼을 해서 첫 번째 행에 써주고, 그 다음에 요게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 가겠죠. 그리고 플래튼을 해서 두 번째 행에 써주고, 이리 올 거예요. 플래튼을 해서 세 번째 행에 써주고, 또 옆으로 이동하겠죠. 플래튼을 해서 네 번째 행에 써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걸 직접 이제 손으로 이제 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임투콜을 한 요 행렬을 이제 리쉐입을 하죠. 그 열의 개수가 풀링 하이트 곱하기 이제 풀링 위드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채널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라는 얘기죠. 맥스 풀링은 채널별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에 대한 최대값을 여기에 대해서 하면 이제 채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맥스 풀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채널별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별로 이제 분리를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쉐입을 해주기를 이제 열의 개수가 이제 지금 풀링 필터 해상도가 2x2니까 곱하면 이제 4가 되죠. 주면 뭐 요거예요. 이걸 이제 리쉐입을 해주면 이제 채널별로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채널에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채널을 여기 써주고, 두 번째 채널은 따로 그 밑에 써주고, 다시 첫 번째 채널을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 또 따로 밑에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쭉 그 채널별로 따로 이제 쭉 써주면 돼요. 뭐 이걸 이제 손으로 직접 쓰는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그맥스 취하는 건데, 뭐 이건 밑줄 안 쳐져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코드 상에서 이제 각 행에 대해서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 그걸 이제 순전파할 때 기록을 해둬야 이제 역전파할 때 흘러 들어오는 그 벡터 형태의 미분을 이 아그맥스에 저장된 그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에다가 각 행에다 이제 하나씩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각 행에 대해서 최대값을 취하라. 그러니까 요거죠. 각 행에 대해서 요거에 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서 이제 벡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고 콜 행에 대해서 하면 뭐 요거죠. 예. 첫 번째 행의 최대값 7, 그다음에 두 번째 행의 최대값 8, 세 번째 행의 최대값 7, 네 번째 행의
최대값 7,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아그맥스를 뭐 따로 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 예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 아그맥스가 그 3, 0, 2,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거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역전파 할 때 이제 사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를 이제 만들어 냈고, 이거를 이제 4차원 텐서 데이터로 이제 바꿔줘야 되죠. 요거요. 먼저 요 리쉐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0312를 통해서 채널을 이제 앞에서 두 번째로 이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먼저 해 보면, 요 아웃에다가 리쉐입 2x2x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큰 2x2 행렬 안에 작은 2x2 행렬, 일단 가로를 쳐놓고 그 안에 그냥 순서대로 7877, 7877, 7787, 7787, 5848, 5848, 8878, 8878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내려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0312를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귀찮은 작업이죠. 이걸 이제 적어놓고 트랜스포즈 0312를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 항들을 이제 일일이 이제 인덱스 조사해서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역시 이제 6번 문제가 결국에는 요걸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라서 요 값이나 이제 5번 문제에서 그냥 쉽게 계산한 거랑 사실 결과 값은 동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뭐 이렇게 쓴 학생도, 그런 순진한 학생도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답만 쓴 학생들이 많았고, 뭐 사실 뭐 맞은 거죠. 왜냐면 이 코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이제 맥스 풀링층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밑으로 흘려보내는 이제 미분이 이제 뭐가 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7번 문제는 사실 이제 코드 문제는 아니죠. 맥스 풀링층의 역전파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이제 코드하고 이제 달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내지만은, 근데 요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 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뭐 손으로도 이제 직접 써 볼 수 있지만 그냥 코드로 이제 해 볼게요. 요 제가 플로드로 미분도 미리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풀링 클래스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죠. 그리고 풀링 by2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역전파, 역전파를 하기 전에 먼저 순전파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전파를 먼저 왜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걸 해야지 아그맥스 값을 이제 이게 구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 두는 거죠. 그래서 아그맥스 값이 있어야지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에서 지금 여기서 순전파에서 요거 있잖아요. 아그맥스를 구하고 지금 셀프.아그맥스라고 이게 났잖아요. 요게 있어야지 흘러 들어오는 요 미분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에다가 이 제로 행렬에다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순전파를 해서 할 때 이제 요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확인을 해 보면, 이게 보면 요 아그맥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벡터 형태의 미분을 이제 제로 행렬에 각 행에다 이제 하나씩 넣었는데 그 위치가 이제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역전파를 이제 해 보면 흘러 들어온 미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걸 이제 한번 해석을 이제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순전파를 이제 한다 이러면, 순전파를 한다 이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필터가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에서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거기도 역시 7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 텐데, 거기서도 역시 7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최대값이 이제 그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는 그 이 중앙 자리에서 이제 그 최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 1, 1, 1, 요게 다 이제 그 중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픽셀이 지금 순전파 할 때 이게 그 카피로 나타나니까 역전파는 이제 썸이죠. 이거를 이제 다 더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 더해서 이렇게 3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요 8은 지금 요 마이너스 1이 요 8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요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 이제 마이너스 1이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도 이제 보면 윈도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텐데, 최대 그 값이 여기,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또 7, 또 카피가 또 일어나죠. 순점파할 때 또 7, 또 카피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은 요 8자리, 그러니까 왼쪽 위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1, 1, 1, 요거는 요 중앙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합을 해서 이제 그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한다고 하면 최대값이 5, 그 다음에는 4, 8, 7. 요건 픽셀이 이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하면은 그 중복이 한 번도 이제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각 코너에다 이제 밀어 넣으면 돼요. 1, 2, 3, 4 이렇게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여기서는 최대값이 요 8자리, 그다음에 최대값이 역시 8자리죠. 그 다음에 또 역시 8자리, 그 다음 또 역시 8자리. 그 네 개 윈도우에서 다 그 중앙에서 최대값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 1, 1, 1이 전부 이제 중간으로 오게 되고, 이제 그 카피의 역전파인 이제 썸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4가 되는 거예요.